안녕하세요. 주터페인입니다. 3월 10일 목요일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역시 증시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최근에 많이 상승해버린 곡물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며 그에 따른 관련 기업들을 공부해보고 그 기업의 매매 동향, 차트, 결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증시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세에 약 1% 하락했고 원자재 가격 급등세에 따른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확대되어 전일 미국 증시 급락 영향까지 이어져 개파락 출발했었죠. 다만 장중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2630포인트 선에서 제한적인 등락이 반복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곡물 가격 폭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에그플레이션을 넘어 식량 전쟁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급등하기 시작한 밀, 콩, 옥수수, 쌀 등 주요 곡물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곡물 재고율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률의 29%를 차지하고 있고 콩 수출 물량도 세계 무역량의 19%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한국은 다행히 녹색혁명을 통해 주곡인 쌀만큼은 자급하고 있어 최근 곡물 대란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전체 식량 자급도는 46%이지만 사실 주요 곡물, 밀, 옥수수 등은 자유외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곡물 수입국이라고 합니다. 즉, 반 이상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상이변, 전쟁 등으로 공급은 불안정하고 사료 곡물 수요 증가, 고유가에 따른 바이오 에너지용 곡물 수요 증가에 따라 앞으로 국제 식량 전망은 밝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밀, 콩, 옥수수, 쌀 등 세계 곡물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각국의 물가 상승 압박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에그플레이션은 영어로 농업 그리고 물가 상승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즉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이 식품 가격 전반을 상승시켜 결국 농산물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초기에는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 정도로 이해하다가 이제는 곡물 수출국들의 수출 제한으로 이어져 식량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식량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그플레이션에 따른 세계 식량 위기는 유가 급등, 전쟁 위기와 함께 세계 3대 위기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와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두 나라의 농부들이 올봄 농작물 파종도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곡물 전략가의 이야기에 따르면 전쟁터로 변한 우크라이나 농지 상황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상당한 규모의 농지는 곡물을 재배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올 봄 농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꾸준히 오른 국제 곡물 가격은 올해 하반기 이후까지 강세를 이어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곡물 가격이 오르면 상당히 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오늘 살펴볼 것들은 곡물 사료를 먹고 자라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육류 가격 상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는 핵심 자회사인 페노션, 제일사료, 하림, 선진, 팜스코, NS홈쇼핑, 즉 곡물, 사료, 축산, 도축, 가공, 식품 제조, 유통, 판매 등 생태계 에너지가 시작되는 자연에서부터 고객의 식탁까지 이어지는 식품의 가치 사슬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회사. 특히 닭고기 가공 부분, 브랜드 돈육, 사료 제조 판매, 건화물 물동량 부분에서 국내 1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푸드 에그리 비즈니스 기업으로서 입지가 확고한 회사. 바로 하림 지주를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사업과 계열 구도 변화, 성장 모멘텀 대기 중, 계열사 가치 상승에 의한 지주 주가 저평가 심화 키워드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림 지주 여기 있죠. 핵심 자회사인 페노션, 제일사료, 선진, 팜스코, NS홈쇼핑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곡물, 사료, 축산, 도축, 가공 이 식품의 가치 사슬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성장 모멘텀 중 주목해야 할 두 가지라는 것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하림 산업과 HS푸드의 HMR 산업입니다. HMR은 가정 간편식의 약자죠. 햇반, 면류, 육수, 육가공 등 HMR 관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지난해 모두 준공하고 시험 가동에 들어감으로써 상업화가 진행 중입니다.
본격적인 상업화가 이뤄진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에 고스란히 반영되겠죠. 두 번째는 지난해 8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입니다. 이 부지는 수도권에 위치한 덕분에 접근성 그리고 활용도를 기대해볼 수 있겠고 부가가치 또한 높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업과 계열 구도를 변화한다. 자, 먼저 핵심 사업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 영역 확장 그리고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그룹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료 사업은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사업 영역을 넓혀야 하는 식품 사업은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바이러스는 공급과 수요에 모두 부담을 준 변수인데다가 투자와 함께 사업 안착을 위한 시간을 감안할 때 수익성은 당분간 부담이 클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성장 동력을 위한 변화 과정이라는 점에서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수익성 부담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이미 반영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작년에 모두 지었던 공장 부지가 올해부터 상업화 된다면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핵심 사업의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화주 대상 장기 화물 운송 계약 증가로 실적 기반이 안정적이고 전세계 곡물 조달 네트워크 구축으로 곡물 유통량이 누적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앞으로도 10척 정도를 추가 도입할 예정으로 성장 기반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핵심 사업 전망, 글로벌 시장 확대로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사료 부분인데요. 고품질 사료 기술력으로 지속 성장 여력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시장 확대로 성장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해외 시장 매출은 최근 3개년 연평균 28%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36% 성장했습니다. 식품 부분의 가금은 생산성 경쟁력을 기반으로 품질 차별화 경쟁에 나서기 위해 시설 투자를 하고 고부가가치 중심 제품으로 구성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양돈 부분은 사업 계열화 확대를 하여 성장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고 식품 사업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변화 과정에서 투자 그리고 마케팅이 필요하다 보니 이 비용 부담이 당분간 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반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개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해외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사업 모두 해외 시장 진출의 성장의 한 축으로 저번 연도 3분기까지 누적 해외 매출액은 1.12조 원, 전년 동기 누적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해외 7개국에 진출하였고 매출의 절반 정도가 미국 그리고 나머지는 아시아 국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사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계열사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간소화하는 반면 성장과 개선 여력이 큰 하림 USA 그리고 HS푸드는 지주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상장 계열사의 시가총액 그리고 비상장 계열사의 장부가액을 기준한 지주가치에 비해 현 주가는 낮은 수준이라고 계산됩니다. 따라서 계열사 가치 상승에 의한 하림지주의 주가는 저평가 심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판단되고 사업 계열화와 해외 시장 확대로 양적 성장을 기대하는 가운데 계열사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지주 주가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앞서 언급해드린 두 가지 성장 모멘텀이 가시화되는 것으로 올해는 성장 기대감이 큰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 데이터인데요. 한눈에 보시기에도 외인이 가장 많은 물량을 매수했고 그 다음은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이 매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매도가 가장 심했던 주체는 금융투자, 개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물량이 많지 않다는 것은 주가 상승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겠죠. 다음은 하림주주의 월, 주, 일봉 차트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월봉입니다. 현재 정배열 초입 구간이고 월봉에서 아주 중요한 21선 위에 지지를 받은 다음에 아주 큰 장대 양봉이 나왔고 주가는 아주 견조하게 시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월봉상 중요 저항 구간은 11,500원부터 12,350원, 그 위로는 13,450원, 14,10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림지주의 주봉입니다. 주봉상 첫 번째 지지 밴드는 9,840원, 그 다음은 9,400원부터 9,640원, 그 다음은 9,010원입니다. 주봉상 단기 저항선은 1,400원, 그 위로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이 밑으로 많은 지지선이 있는 덕분에
매수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날의 자리부터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주가가 밀리더라도 9,840원에서 2차 매수를, 9,400원 그리고 9,640원의 지지밴드에서 3차 매수를, 최종 매수 가능 가격 9,010원에서 마지막 매수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1,400원이 단기 저항선이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 말은 즉 해당 가격을 돌파하고 지지 받는다면 11,500원까지 충분히 열려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1,500원부터 12,350원은 꽤나 두꺼운 저항밴드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1차 수익 실현을 권유드리고 해당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받는다면 역시 이 위에 13,000원대부터 2차 수익 실현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농작물 가격 폭등, 사료 가격 상승, 육류 가격 상승을 근거로 공부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 실제로 하림 지주는 저평가된 지주사입니다. 현재의 위치부터 지지선, 지지밴드를 활용하여 매수를 해볼 수 있겠고 흐름만 보고 싶다면 오늘날의 자리부터 정찰병 한 주 매수 후에 관찰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본 영상은 기업에 대한 매수 추천 영상이 아니라 직장인분들, 가정을 돌보시느라 시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공부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했던 자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